알겠습니다. 네. 점주분들 전화가 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 대부분 다 점주잖아요. 점주분들. 점주분들하고 되게 살갑게 지내시나 보요. 예, 웬만하면은 좀 스킨십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게 아무래도 그 자영업 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본사랑 좀 거리감이 계속 있게 되면은 뭐 말 못할 것도 되게 많고 좀 쌓이는 것도 되게 약 많아가지고 300m 앞 시속 4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웬만하면은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2시 반, 3시. 알겠습니다. 사업한 지는 이제 한 17년 차 정도 됐고요. 중간에 이제 사업 몇 번 망해가지고 좀 뭐 회사 들어가서 일했던 적도 있고, 10대 때도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좀 많이 하고, 집안이 뭐 이렇게 잘나지 못하다 보니까 힘들게 살았다고 표현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게 사신 분들 너무 많아서 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자원이 좀 부족하니까 되게 그거에 만족 못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좀 남들보다는 그래도 좀 일찍 일하지 않았나.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되게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많고 하는데, 저는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사업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걸 추구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이제 20대 때부터 사업을 하니까 막 좋은 차 타고 막 좋은 거 입고, 아 제가 나보다 못 나는데 왜 저렇게 잘 나갈까 막 시기 질투하고 그랬거든요. 자격지심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뭐 남들보다 많이 번 건 아니지만은 막 이렇게 벌면서 좀 해보니까 그게 계속 100%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삶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 프랜차이즈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막 벌어가지고 막 뭘 하고 뭐 엑시트하고 막 이러려고 사실 작정하고 한 게 아니라, 부자는 아니지만 그러면 약간 인생의 모토를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좀 협동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프랜차이즈 하면서 지금 저희가 뭐 소위 말하는 본사 갑질 같은 게 있을 수가 없는 계약이고 일부러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 인테리어도 사실 이제 원래 본사에서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웬만하면 점주한테 맡기려고 하고, 또 그걸 감리 뭐 본다고 뭐 본사에서 돈도 막 받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잘 안 하고, 어느 정도 먹고 살 정도만 되면 좀 가치를 좀 다른 거에 좀 두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 보면은 막 빵집도 엄청 잘 나가고 하니까 돈 많이 벌겠다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쓰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런 건 계속 강조하시는데요. 아니 진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사람들이 막 복싱 후원하고 이러니까 막 후원사를 맨날 들어가고 뭐 대회 하면은 제가 막 이렇게 스폰서처럼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많아서 그런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치가 좀 쓰이는 곳이 좀 다른 것 뿐이고, 또 저는 가정이 없으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에 돈을 쓰는 거죠. 뭐 제가 나이 먹어가지고 뭐 제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약간의 대리만족과 조금 뭔가 그래도 도움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지. 뭐 되게 돈이 많아가지고 회장님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제가 정말 그냥 좋아해서, 복싱이 너무 좋아해서 좀 도움 됐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사업체를 더 잘 키워서 좀 크게 뭔가 이런 걸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약간의 좀 동기부여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사업하는 게 약간 돈만 보고 하고 무조건 돈 되는 건 다 했거든요. 그때에 비하면은 지금은 좀 그나마 좀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 어른이 되지 않았나? 약간 좀 그렇게 느낍니다. 스스로는 그나마 조금 철 들었다. 안녕하세요.
10대 때부터 했죠. 10대 때부터 원래 그 궁계라는 만화책 아세요? 혹시? 나루시마를. 제가 학교를 땡땡이 치고 저희 땐 만화방이 있었잖아요. 네. 만화방을 갔는데 궁계 만화책이 있는 거예요. 딱 봤는데 거기 가라데가 나오잖아요. 나루시마료가 가라데를 배워서 약간 이제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라데 한국에서 어디서 배우지 해가지고 타이밍이 되게 좋게 강남역에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라데 처음 접하게 됐죠. 이렇게 정권으로 칠 수 있는 게 딱 목 그쵸. 밑에까지여가지고 그 답답한 거예요. 뭔가 나루시마료는 막 얼굴도 막 쫙 때리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비슷한 운동을 찾자 해가지고 이제 한 게 또 무에타이. 그러다가 이제 K1이 갑자기 흥행하게 되면서 와, 나도 레이세포처럼 돼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또 K1 도장을 엄청 알아봤는데, 그 당시 때 이제 또 칸짐이라고 K1 선수들이 운영하는 그런 체육관이 또 있었어요, 강남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킥복싱 좀 하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죠. 운동은 계속 쭉 그렇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하면서 사실 좀 이제 핑계지만 이제 시간이 너무 없고, 그리고 이게 처음부터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근데 알잖아요. 그 그지가 갑자기 돈이 생기면 이제 유흥에 또 엄청나게 빠지게 되면서, 운동 뭐 운동을 해, 그냥 놀지 해가지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가 20대 초반을 또 그렇게 운동을 안 한 상태로 또 보내게 됐죠. 그래서 중반부에 좀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일본 넘어가고 하면서 이제 운동을 아예 끊었다가 진짜 거의 10년 넘게 운동 안 하다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투기 쪽은 원래부터 좋아했고, 또 운동을 안 해도 보는 거는 매일 봤거든요. 근데 또 재수없게 갔던 체육관이 또 방치형 체육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인스타 복서라 그러죠. 인스타랑 유튜브로 배운 거죠. 어떻게 치는, 잽하고 원투만 가르쳐 줬는데 자세도 잘 안 잡아줘.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치는지 뭐 모르겠고, 막상 영상 찍어서 보면 볼품도 없고, 왜 나는 이렇게 멋이 안 나지? 뭐 제가 몸치여서도 있겠지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런 상태로 거의 한 8개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냥 코치도 없고 진짜 그냥 아무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훅도 안 배웠어. 바디 치는 것도 안 가르쳐줘. 그냥 다 유튜브 보고 막 그 선수들 인스타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그걸로 또 생활체육대회까지 나갔죠. 그 상태로. 그러다가 만난 게 이제 그 모복 모임을 나간 거예요. 모임 나가면 이제 또 경력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제 또 이거 알려주는 것도 잘 알려주시고, 또 교류하다 보니까 관심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조금 더 많이 빠져서 하다 보니까 지금도 뭐 잘한다 이런 건 아닌데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하게 됐죠. 저도 똑같이 그랬지만 대부분 좀 제가 느끼기에는 투기 종목 하는 사람들이 약간 마음의 결핍이 좀 있어요. 좀 느끼지 않나? 있죠, 솔직히. 그쵸. 좀 있어요. 그거를 극복해 보고자 이제 선택하는 게 약간 투기 종목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약간의 좀 가학적인 면도 어느 정도 있고, 좀 스트레스 해소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있고, 또 성취감 느끼기에도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이 오니까 어린이 그런 것도 훨씬 더 보호구역입니다. 좋고. 그래서 제가 아는 뭐 동생들이나 뭐 친구들 중에서도 사실 복싱이나 이런 거 하면서 자존감 극복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되게 좀 한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어린이 근데 저도 보호구역에 그런 면이 진입했습니다. 없지 않아 또 있고, 서행하세요. 좀 뭔가 좀 저도 사업하다 보면은 좀 이상한 일 많이 겪거든요. 이게 아무리 멘탈이 세도 이게 사람이 정말 나약한 존재라서
나 괜찮은데 하다가도 어느 틈엔가 보면 구멍이 요만하게 뚫려 있어요. 이렇게. 그 진짜 안 뚫리는 방패는 없거든. 남들이 저 보면 와, 지금 멘탈 진짜 세다 이러는데 아니거든요. 사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거에서 또 운동으로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으니까. 복싱은 그런 면에서는 또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막 복싱이나 킥복싱 3개월 한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고. 근데 이렇게 막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막 해보면 아, 세상에 정말 강한 사람도 많고 아, 좀 나는 별것도 아니구나 이런 거 느끼게 되니까 좀 그런 거에서 오는 예,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그리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의 이런 그 울분과 분노와 이런 걸 또 분출해내기에 또 이만한 운동이 없다. 많은 돈은 아니고 그냥 뭐 장비라든지 뭐 이제 대회 나가면은 상금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후원도 좀 하고 있고 대회 같은 거 열리면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스폰서 같은 거 이제 들어가서 대회 후원 같은 것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제가 사업이 잘 되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또 되는 거고 또 같이 운동하면은 또 그런 친구들 도와주면 또 뭔가 좀 뿌듯하고 재밌고 또 그런 친구가 또 시합 나가서 이기면 그걸로 또 만족이 되니까 물론 뭐 후원해주는 금액만으로 생활이 다 불가능하겠지만은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도 현재 시속 운동을 80km 단속 구간 주행 중입니다.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뭔가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 아, 우스블랑은 원래는 제가 만든 베이커리는 당연히 아니고 14년 된 베이커리다 보니까 원래는 우리 영수 셰프님이 만든 브랜드고 이제 이분이 운영을 하시면서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당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브랜드 마케팅을 했었고 저는 사실 이제 회사를 매각을 하고 한 1년 정도 놀고 있었거든요. 논 것보다는 사실은 되게 복싱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었어요. 복싱을. 근데 일어나면 복싱 하고 막 1년만 그렇게 살아보자 해가지고 운동만 해보자. 왜냐면 건강도 너무 안 좋아했었고 그래가지고 1년 놀던 와중에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오게 된 회사예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뭐 저보고 제안을 한 거죠. 자기 지분을 인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처음에는 노를 했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외식업 쪽도 많이 오래 했지만은 저는 한식이나 양식 쪽이었지. 사실 제가 빵 별로 사실 좋아하지도 않고 빵을 안 먹어요. 그냥 밀가루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속 노를 했어요. 근데 계속 한번 미팅을 계속 잡는 거예요. 와달라고. 근데 저 어차피 백수였으니까 그냥 운동 끝나면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한 번씩 가고 보다 보니까 대체 뭔 빵집이길래 십몇 년 동안 매출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좀 빚이 많았던 회사고 뭔데 저렇게 매출하는 거야 해가지고 가서 빵을 먹어봤죠.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빵이 진짜로. 제가 내가 빵을 원래 좋아했었나 할 정도로 진짜 빵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 정도 맛있으면은 이거 뭔가 해도 되겠는데 그때 이제 1년 쉬고 사실 뭘 생각했냐면은 분식 프랜차이즈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씨, 이거 해볼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마시면은 충분히 승부 볼 수 있겠다. 그때부터 관심 갖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되죠. 현재는 이제 6개 이제 된 겁니다. 예전까지 하면 이제 9개 정도. 아직 멀었어요. 프랜차이즈는 20개 전까지는 적자입니다.
지금 거의 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뭐 후원이고 나발이고 지금. 여기는 이제 새로 들어가는 햇석 공장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불이 없습니다. 이게 뚫어놓은 데들에 에어컨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냉동고가 쭉 들어와요. 그 워크인 냉동고라고. 그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여기가 벽이 생기니까 이렇게 기온 뚫려 있는데 여기가 이제 다 벽인 거예요. 벽하고 그리고 이제 워크인 냉동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여기서 빵을 잘 만들어서 돈을 이미 많이 벌어가지고 복싱에 그냥 그래도 명판 하나 달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럴 친구가 있는데 그 우울증이나 이런 공황장애가 꼭 약간 인생이 좀 잘 안 풀리고 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오히려 돈을 잘 벌었을 때 회사 매각하고 막 이랬을 때 우울증이 왔거든요. 그게 이제 인생의 목표가 막 사라지고 막 뭔가 막 물질적인 걸 막 쫓아봤는데 막상 해보고 나면은 갈증이 막 채워지지도 않고. 근데 얘도 집이 되게 잘 살아요. 어떻게 보면 저 송파에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살거든요. 근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 뭔가 다 가져서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결핍이 있는데 이게 계속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돈은 있는데 또 일적으로 좀 안 풀리고 이러면 막 스트레스도 좀 받고 또 이제 연애 문제도 좀 있고 개인사 같은 것도 좀 있고 애가 이제 약에 의존하게 된 거죠. 약에. 진짜 친한 친구니까 나도 똑같은 걸 겪어보니까 되게 안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강남 살 때 야 그러지 말고 얘가 맨날 약을 먹으니까 눈이 풀려 있어요. 맨날 만나면 크리멍텅하고 애가 얘도 힘들어하고. 근데 안 그러면은 자꾸 막 그런 충동 느끼고 안 좋은 생각하고. 근데 남이 보면은 저런 놈이 왜 해요. 차도 포르쉐 타고 다니는데. 근데 애가 정서적으로는 많이 망가져 있었거든. 얘를 내가 복싱장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3달 했거든요, 같이. 얘네 아버지 어머니가 저한테 밥을 사줘요. 애가 눈빛이 달라져가지고. 근데 그 뒤로 조금씩 약도 줄이고 했지. 이게 약간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거는 약간 사람들이 다 그런 우울증이나 막 공황장애 같은 거가 오면은 조금 더 사람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약 같은 거에 막 의존하게 되고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기 학대 같은 거니까. 운동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 내가 더 건강해지려고. 그렇게 해서 극복한 친구에 아까 통화한 게 그래서 좀 더 애착이 많이 가고. 근데 이 새끼가 또 한 3달 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3달 한 애들이 제일 무섭다고. 거의 뭐 자기는 프로 복서야. 원투도 제대로 못 치면서 이미 뭐 자기는 뭐 일반인보다 내가 더 낫다 약간 이런 건데 뭐 그래도 뭔가 운동으로서 뭔가를 또 찾았다는 것도 이게 뭔가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 많아요. 확실히 정신적인 병은 복싱으로 이겨내는 게 제일 최고가 아닙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저희 이제 일산점 일산. 매장 점검도 하고 점주님 또 푸념도 한번 들어드리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일정은 그나마 널널해서 그럼 끝납니다. 오늘 사실 임 대표님 온다 그래서
원래 제가 매장을 요즘에 점심 때는 봐주거든요. 그걸 안 봤어요. 되게 좀 오래 기다리실 것 같고 이래가지고 괜찮은데. 사실 이제 제가 그 핑계로 좀 쉬려고. 이거는 제가 첫 사업 망하고 왔으니까 20대 중반에 갔죠. 초중반에 갔죠. 일본도 사기당해 갔어요. 사기당해 갔어요. 그 소위 말하면 취업 사기라고 하죠. 나리타 공항 떨어지고, 이게 진짜 실화인데, 나리타 공항 떨어진 날 나고야까지 트럭 운전해서 갔어요. 짐도 안 풀고, 진짜 실화로. 다 안 믿을 텐데 내비 찍어주시고, 거기 사장이 내비 찍어주고, 여기 그 영어 읽을 줄 알지? 표지판 영어 타고 가면 돼. 그럼 히가시칸토라고 일본의 동맥이라는 도로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쭉 직진만 하면 일본 전국을 다 갈 수 있어요. 다 이어져 있는. 그거 타고 나고야까지 갔어요. 8시간 운전, 아니 뭐야, 8시간, 8시간, 뭐 10몇 시간 운전했나? 그 1.5톤 트럭 타고. 짐도 안 풀고. 짐도 그냥 여기에 캐리어 놔두고. 그러니까 반대잖아요, 운전석도. 네. 그 뭣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밤에 출발한 거예요. 밤에 도착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밥도 안 먹었어요. 밥도 안 먹고 떨어지자마자 그냥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냥 표지판 보고, 이렇게 표지판 보니까 나고야 이렇게 직진 돼 있잖아요. 나고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고야에서 내리면 된다 그래서 나고야만 보면서 계속. 그렇게 반대니까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냥 직진만 하면 되니까 또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이. 그때 나고야에 있던 우리 한 사장님, 뭐 유튜브가 얼마나 흥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딱해 보이셨는지 제가 그 짐 받으시고 저한테 한국 분이시냐고 해가지고 오늘 도착했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제 도착했다 그러니까 진짜 안 믿으셔가지고 그분이 일본에 있는 그 패밀리 레스토랑 중에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데니즈라고 있는데 데니즈에서 그 함박 스테이크 사주시면서 얘기해 주시다가 그분이 이제 좀 밥도 사주시고 얼마나 짠해 보였는지. 그리고 다시 그분이 내비 찍어 주셔가지고 여기 고속도로 이렇게 타세요 해가지고 어차피 거기도 일본도 하이패스가 있으니까 뭐 쭉 직진만 하라 그래가지고 또 거의 10시간인가 또 운전해서 도착했죠. 이게 아침 비행기가 5시 반 정도까지는 공항에 가야 되고 마지막 비행기가 새벽 1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 중간에 점심 비행기가 있고 그 짐을 다 받아서 도쿄로 배달하고 제가 치바에 있었는데 나리타 공항에 가서 짐 받아서 다시 도쿄에 배송해주고 이거를 하는데 아침 비행기에도 제가 나오고 저녁 비행기 마지막 비행기도 내가 나오니까 이제 한인 사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새끼 뭐냐? 젊은 놈이 돈도 골랐다. 일본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월급이 40만 원이었거든요. 4만행. 식대로 다 나가요. 사기친 놈이 저희 큰애 삼촌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한인 사회에서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다른 회사 사장님이 저 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공항에 나오신 거예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스타벅스 커피 들고 선글라스 끼시고 BMW 70 타고 와가지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시고 돈 얼마 받냐 하니까 제가 4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다만행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자 받았냐 그러니까 비자도 안 내주고 있다. 일부러 저 도망갈까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말 어느 정도 할 줄 아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말 뭐 개뿔 할 줄 알아. 배달만 했는데. 이제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몰랐어요. 10개월을 있었는데 그러면은 똑같은 일만 한 1년 하고 자기네 회사에서 일본어 공부 좀 하고 해가지고 다른 일 좀 해볼 생각 없냐. 비자도 내줄 테니까. 그래갖고 그날 그 얘기 듣고 다음날 야반도주 했어요. 원래 그 사람 집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같이 살고 있으면 냉장고에서 제가 뭐 빼먹을까봐 냉장고를 따로 뒀어요. 그리고 뭐 귤 같은 거 겨울에 너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귤이. 귤도 지방에 갖고 가. 그러니까 먹을 게 그 식재료밖에 없어. 뭐 야채들, 뭐 치커리 막 그런 거 막 고추장 찍어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있던 방이 유리가 없어가지고 창호문이었어요. 창호문.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밑에 흙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하는 일이 흙부터 털었거든요. 침대. 근데 그러고 이제 완전 땡큐니까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씨 바로 야반도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진짜 뻥 안 치고 밤에 일 다 끝나고 1시 비행기 끝나고 바로 집에 와가지고 새벽에 짐 그날 싸가지고 그날 야반도주 했어요. 진짜로. 근데 너무 서글픈 게 짐 쌀 게 얼마 안 돼. 옷도 얼마 없었지. 팬티도 맨날 손빨래해서 입었지. 내 거 세탁기로 빨아주지도 않아가지고. 그리고 뭐야 뭐 갖고 있는 짐도 없으니까 어디로 나왔냐면 사장님이 집을 구해주셨어요. 있을 때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원룸을 하나 구해주셨는데 일본에 와 거기 얼마나 호텔 같던지 진짜 뭐 난방되지 와 너무 천국이야. 너 그 감격은 아직도 잊지 못해.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나 해가지고 웃기는 일이지만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이제 어머니한테 바로 전화 때렸지. 저새끼한테 사기당했다. 거의 뭐 가족도 아니었어. 저 새끼라 그랬어. 저 새끼한테 사기당했어. 그래갖고 그때부터 한 4년 반 정도 일본에 있으면서 영업도 하고 경험 많이 했죠. 저희가 우리 회사가 지금 아직도 그 회사가 있는데 지금은 더 큰 회사가 됐는데 그 사장님도 아직도 저랑 연락 자주 하시고 한국 나오면 맨날 보고 하는데 그 의류하는 회사였어요. 일본의 그 이치마르큐라고 109 시부야에 109 시티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옷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거의 지금은 거의 한 8, 90%가 다 이 사장님 거고. 그러니까 옷 만드는 일을 했죠. 제가 사업을 한번 실패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거를 되게 또 좋게 봐주셨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23세 창업해서 제가 23때 창업하자마자 한 4억 벌었거든요. 다 썼지만 나중에 빚쟁이까지 됐지만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쉽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너무 좋게 봐주셔서 저랑 사장님이랑 1년 정도 동거했었고 동거 쉽지 않잖아요. 여자 남자도 쉽지 않은데 직원과 사장과의 관계는 이게 더 쉽지 않거든 사실. 그 정도로 되게 잘해주셔가지고 심지어 일 열심히 하라고 스포츠카도 사주시고 BMW 그 당시 때 G4 그것도 사주시고 그래갖고 일본 생활을 되게 정말 나중에는 되게 잘했죠. 월급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랬죠. 그래서 월급 꼬박꼬박 모으라고 일부러 같이 동거를 한 거예요. 젊은 놈이 월급 벌어가지고 또 엄한 데 쓰고 할까봐. 일본은 야칭이라고 이제 월세가 나가니까 야칭 아까우니까 그냥 들어와서 있어라. 방 하나 남으니까. 사장님하고 또 그렇게 1년 정도 같이 살고 하다 보니까 거기 또 한인사회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 약간의 좀 이제 이지매를 당하기 시작한 거지. 너무 이쁨 받으니까. 네, 지금 주차장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매장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매장이 딱 밖에 단독으로 있거든요. 아하. 그러네. 일산입니다. 오. 일산. 우리한테 되게 싸다.
성격 별로 안 좋다는데요. 개인차가 있는 건데. 회장님이 좋아하는 대표님 모셨어. 회장님! 오랜만이에요. 애들이 왔어. 정연이 오늘 휴가. 수복 대표님 계셔. 제가 이쁜 포장지에 담아드리겠습니다. 나오면 안 됩니다. 이제 어디로 가나요? 이제 퇴근이죠. 퇴근하고 운동하러 가야죠. 운동. 드디어. 요즘 운동을 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기소개할 때 사람들이 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제가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엄청 전문가다. 무슨 굉장히 몸을 파고 들어가지고 뭔가를 해봤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항상 제가 추구하는 게 얕고 넓은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뭐 벤처도 경험을 해봤고 막 장사부터 막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제 항상 소개를 할 때도 이제 무슨 전문가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진짜 잡놈입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랑스러움이 있거든요. 많은 경험을 해봤다는 뜻이니까. 나중에 유튜브 하게 되면 팟캐스트 이런 거 하면은 되게 해보고 싶다. 왜냐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보고 좀 생각보다 약간 뭐 인생에 대한 거나 뭐 우주, 막 양자역학, 시뮬레이션 우주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토론도 한번 해보고 싶고 뭔가 그러면서 약간 철학적인 거 은근히 좀 많이 좋아해서 제가 위버맨 씨라는 말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뭔가를 초월한 인간이라는 뜻인데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뭐 초인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심오한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초월한다는 게 뭐 이게 육체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되게 많고 뭔가에 좀 깨달았다는 뜻.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좀 추구하면서 살아보자. 아니야, 자신 있게 가방을 메고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옷이 없네? 그래서 다시. 이게 되게 뭐 야만적이고 엄청 거친 운동은 사실 아니에요. 날 수 있는 방법들도 되게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초적이라 매력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원초적이라 그리고 솔직한 운동이 있지 않나. 내가 노력한 만큼만 딱 나오는 운동이라서 기교도 할 수가 없고 정말 정직한 운동이라서 해보면서 되게 자존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계속 주위에 계속 권하고 있는 게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고 뭔가를 털어내기도 좋고 뭔가를 이 안에서 조그만 성취감을 느끼면서 쌓아가는 블럭 쌓듯이 조금씩 성취감을 느끼면서 내 몸이나 내 모습들이 변화하는 것도 좀 느끼면서 그런 것도 좋기 때문에 무조건 한 번은 한 3개월이라도 해보는 게 좋다. 물론 사람마다 해보고 나면 이게 나한테 잘 맞는다 안 맞는다 생각도 들겠지만,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제가 방치형 체육관에 6개월 이상 있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바로바로 또 다른 체육관 가보는 거를 좀 추천한다라는 거. 되게 재밌는 운동 같아요. 요즘에는 여성분들도 많이 하죠. 그렇게 야만적인 운동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면 MMA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복싱은 쓰러지면 때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일어날 때까지 신사적으로 기다려주는 운동입니다. 그런 멋있는 운동이 없어요. 멋있다고 생각해. 이게 시합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 되게 멋있고, 그리고 굉장히 상대 존중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투기 종목 치고 되게 멋있다는 생각을 해. 지저분함이 별로 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 번은 해보는 게 좋겠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리고 그거 다음 공사 일정이 언제쯤 끝나세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일본에서 들어와서 돈을 좀 많이 모아서 왔었는데,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저희가. 아버지 역할 해주시던 분이 우리 또 삼촌이었는데, 작은 삼촌. 사기친 큰애 삼촌 말고. 또 암에 걸리셔가지고, 좋아했던 삼촌이 약한 소리 하게 되고, 병문안 가면. 그리고 뭐, 이제 휠체어 같은 거 이렇게 밀어달라고 하는데, 이게 호스피스 병동이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거든요. 성모병 가면. 꼭 계속 밀으라고 해요, 그냥. 근데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봤던 삼촌 모습은 진짜 막 강한 사람이고, 막 이랬는데 막 처음에는 입원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제가 막 삼촌 보고 울면은 야 울지마 어차피 사람 다 죽어 막 이래놓고, 나중 되니까 막 죽기 싫다 그러고 막 가지 말라 그러고 무섭다 그러고 하니까 왜 이렇게 못됐는지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서 더 잘 못해줬던 게 인생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아닌가. 사업하면서 한 4번 망했거든요. 저는 망해가지고 그 남들이 잘 아는 사나머니에서 대출도 받아보고요. 이제 3금융권이지 어떻게 보면 대부업체에서 막 200, 300씩 끌어다가 해보고 그걸로 시달려도 보고. 근데 그런 거는 저한테는 아무 그 데미지가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뭐 한 푼도 없어져도 일도 안 무섭고. 저한테 되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는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뭔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뭐 아프다던 그랬을 때 오는 그런 후회 같은, 좀 사람이 다 떠난 뒤에 느끼는 것들이니까 그런 게 좀 아직도 좀 가슴 아픈 게 많아요. 그런 게. 그게 제일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보면은 뭐 되게 대단하게 사업하는데 뭐 저도 사실 자살 기도도 많이 해보고, 저는 아직도 문자 오거든요. 생명사랑 위급센터인가? 거기 블랙리스트라서 가끔씩 문자가 와요. 힘들면 연락하라고. 근데 그런 거 겪어서 뭐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그때도 뭐 자살기도 한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뭐 돈이 없어져서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사람한테 오는 그런 상실감들이나 그런 거지. 그 마지막에 제가 막 우울증 되게 세게 왔을 때도 돈이 있었을 때 왔지. 오히려 돈이 없으면 저는 더 막 엄청 에너지가 더 오거든요. 뭐 사업하면서 사실 안 힘들어 본 사람 없고 등 떠밀려서 하게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한 건데 뭐 망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하는 게 사업이고 그 집도 절도 백도 없는 놈이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힘들다 하는 거는 좀 웃긴 소리 같고 뭐 많이 산 것도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제일 힘들었던 거는 우리 삼촌 돌아가셨을 때 그 후에 되게 힘들었다. 그 후회감이나 제가 4일 못 잤어요. 잠을 못 들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조금 더 따뜻한 말 많이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좀 그게 되게 세게 오더라고. 그게 인생에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뭔가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삼촌이었는데 같이 맞담배 피고 여자 얘기하고 같이 그랬던 사람을 너무 외롭게 보낸 것 같아서 그게 제일 힘들었다. 여러분들도 있을 때 잘해라. 사람의 소중함이 더 크다. 물질의 소중함보다. 물질의 상실감보다 사람의 상실감이 더 괴롭더라. 그쵸, 뭐 지금 잘 돼도 삼촌 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 거죠. 가끔씩 계속 생각이 나요. 왜 순간이 힘들지? 사업이라는 게 뭐 돈 버는 건 진짜 잠깐인데 그걸 유지하는 게 항상 힘든 거잖아요. 매번 잘 벌면 뭐 지금 벌써 뭐 대기업 돼 있겠지. 근데 뭐 당연히 힘든 거고 네가 선택한 건데 뭘 자꾸 힘들다 그래. 그럴 거면 그냥 월급쟁이나 하지. 월급만큼 좋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자기가 선택한 건데.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남들이 아는 것처럼 뭐 되게 막 엄청 그런 건 아닌데 힘들지 않아요. 아까 전화 잠깐 왔었잖아요. 점주님이 제 걱정을 엄청 해요. 왜냐면 제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아까 첫 문장이 그거였어요. 점주님.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 웃으면서 다녀? 왜요? 나는 웃으면 복이 와야 했잖아요. 제가 그냥. 그건 아는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 웃어야지 뭐 어떻게. 막 인생 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항상 되게 생각보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 다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좀 제가 엄청 힘들게 하고 있는 걸 알아서 응원도 많이 하니까 그 에너지를 제가 뭐 힘들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를 남들한테 전가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를 이제 운동하면서 또 풀고 그러니까 스파링 하면서 맞아도 좋고 오늘은 좀 맞아야 되겠다라는 날도 좀 있고 그런 걸로 풀어가는 거지 뭐. 그래서 힘든 거는 그런 겁니다.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다.